지금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차익 실현 이후에 43,000원을 넘기느냐가 1차 재편입 구간. 그리고 조금 전에 올려드린 44,000원대가 넘겨지면 44,500원을 넘기면 2차 편입 구간으로 두 번 분할 매수해서 위로 돌릴 때 들어갈 수 있고 43,000원을 못 넘기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43,000원을 넘긴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1% 정도 들어가서 교육 정도 받는 정도 수준. 그에 반해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초부터 쭉 놓고 보실 때에 어때요? 이 종목 5분봉 놓고 보시면은 개장초부터 쭉 놓고 보실 때 거래량이 제한적이었어요. 거래량이 터진 건 사실상 이럴 때부터입니다. 10시 기준까지의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정도 그런 거래량이 다소 못 미쳐요. 근데 눌려지면서 계속 거래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10시 조금 넘는 구간에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이미 벌써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이상이 터져 있죠. 그렇다면은 요 기준에서도 눈여겨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범위가 우리가 녹음을 해드리고 녹화를 해드리고 또 전략을 잡아드릴 때 기준에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이미 양봉으로 형성돼 있고 양봉으로 이만큼 그리고 거래량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6%까지 올라갔다가 눌려져서 2%대의 상승 이렇게도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럼 다시 되돌릴 때 흐름에서는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였거든요. 네? 공격적으로 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들의 주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5% 범위에서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때 설명드릴 때가 항생 쪽의 흐름이 만약에 3%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하고 대처를 하자 이 기준이죠. 어찌됐든 개장초부터 관심을 가졌거나 혹은 일부 1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넘겨지고 있을 때 편입을 했다면은 요 기준이 되겠고요. 6,000원 미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 영상이나 텍스트 잡아드리면서 그때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하셨다면은 대략 아무리 높게 잡아도 6,200원. 그리고 채팅방에 올려드렸던 동영상 올려드렸던 시간 자체가 물론 10분짜리 동영상을 다 보시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겠죠. 그때 10시 21분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은 그나마도 6,100원, 200원 수준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 라이브 방송을 접속을 못 하신 경우에는 카톡방에서 이걸 또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거 생각하시고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어차피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전화를 하셔서 저희 직원분들한테 야 이거 힘든데 못 따라하겠는데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교육을 조금 전에 동영상 올려드리는 센트럴모텍 같은 그런 종목에 대한 기준을 그죠? 그래서 그 기준점의 교육을 계속 누적적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기준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 기준도 똑같아요. SFA 반도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중에 11% 상승, 누적 수익 80% 돌파하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놨는데 이 종목도 하여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일본 기준에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놓고 보고 있던 종목이죠. 거래량 터질 때만 들어가자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1000만 주의 기준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설정 범위가 잡히셔야 돼요. 어찌됐건 차익 실현 구간 내 범위는 6,400원이 이탈되면 일단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6,25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고점 대비 3에서 5%. 고점이 높여진 상태라면은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 범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제공약의 경우는 만약에 이 기준에서 제공약의 경우는 6,200원, 6,300원을 잡아드렸어요. 지지 여부 확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 고점이 높여진 상태에서의 그럼 15%까지 올라섰잖아요. 그럼 그 고점 대비해서 3에서 5%를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실상은 조금 전에 밀려 떨어졌을 때 차익 실현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3%면은 200원 정도 잡았을 때 6,550원이 이탈되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5%의 기준 잡으면 얼마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6,450원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럼 6,450원 혹은 6,4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러나서 시가와 고가의 절반 수준 정도를 놓고 보면서 6,300원, 뭐 6,250원 이런 기준을 보면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 혹은 3분의 1 꼬리를 다시 감싸 안고 돌리는지 여부 그걸 놓고 보면서 단기 공략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올려드린 센트럴모텍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을 잡아보세요. 근데 그것이 5% 범위의 수준에서 단기 공략을 할 수 있느냐? 왜? 실적 개선폭이나 이런 부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기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이 어찌됐든 이 종목 같은 경우 외국인간의 수급이 유입된 상태에서의 흐름의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변동성이 엄청 커졌죠. 주봉상으로. 그때의 수급이 손바뀜이 많고 누적순 수급이 없기 때문에 주력으로 우리가 넣지는 않습니다. 또 스윙으로까지도 넣지도 않아요. 다만 이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공략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모텍하고는 그나마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후장에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단지 단기 공략 기준에서의 손절 범위. 지금 접근하시더라도 손절 범위만 명확히 지키시면 돼요. 아시겠죠? 돌려질 때 범위에서의 기준점을 어디서 잡을까의 기준도. 이렇게 되면은 오늘 뭐 다 성공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편입의 기준이 58,500원 돌파했을 경우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돌파를 해서 만약에 따라붙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밀려 있어서 힘겨운 상태가 되죠. 비중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뭐 삼성전자 한 종목 100%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이 수급이 꼬여져 있는 흐름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의미를 부여하시는 수급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갭을 메꾸겠느냐에 대한 확인 부분. 그렇게 되면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 추세 하락이 아니에요. 왜 추세가 하락이 돼야 돼?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뭐 5MA, 20MA,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또 20주 이동평균, 그런 거 기준 놓고 설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5일선이라는 거는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종가 수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중치를 준 것도 아니고 그날의 평균 가격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종가의 단순 산술 평균의 기준이 이평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준점을 잡자? 아닙니다. 갭이나 이런 부분, 또 갭 플러스 거래량 플러스 가장 먼저 기본적인 펀더멘털, 거기에 수급, 그 수급이 표출해주는 추세의 모양, 전부 복합적으로 나빠집니다. 삼성전자 다시 58,500원 넘기면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기준에서의 종목이 네이버를 살짝 흘려드렸죠. 원래 우리 정회원님들 주력주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삼성전자 오픈해드리면서 시가총액 4위 네이버도 살짝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어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전저점 깨면 뭐 어쩌라고? 전저점 깨면 폭락이 나옵니까? 18만원 미만에서 두 번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 주력주이기도 합니다만 오래간만에 단문 문자까지 쏴가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고, 17만 7,500원의 기준을 잡아 드린 거고, 그때 게시판에 올려드릴 때도 똑같은 가격입니다. 근데 이거를 카톡방에 올려드릴 때는 못 따라요. 네이버를 어떻게 매수를 하실 거예요? 솔직히 센트럴파크를 사고 싶지.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죠. 지금 어제도 갭상승 이후에 음봉입니다. 가볍게 움직여요. 19만원 공방 이후에 18만원에서 재차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영향 감안한다면 또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적 수급은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거기에 네이버의 흐름은 이제 막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려는 수준의 흐름인데 수급은 이미 벌써 이렇게. 이게 뭐냐면 NC소프트의 흐름 말씀을 드렸잖아요. NC소프트와 똑같은 추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3조뿐이 안 하지만 네이버보다 좀 약하지만 시가총액은 어때요? 오버슈팅 나오는 범위에 수급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체 상태에서 조금 더 들어오죠. 앞전 고점들을 넘길 수 있는 수급, 실적 개선폭, 이런 부분이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부분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개장초에 많은 종목을 올려드리기도 했고, 또 이렇게 MS오토텍 보실 수 있다라는 기준부터 해서 어제의 기준에 엑스바이오, 또 오늘의 기준에 엑스바이오의 추가적인 뭐 AS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시퍼런 종목도 많아요. 이런 종목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음봉은 양봉 기준에서 시초가 대비 윗꼬리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 혹은 내가 지금 따라붙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형성되어 있느냐, 탄력적인 부분은 어떠냐, 거래대금은 어떠냐,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